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은 혹시 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도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나요? 누군가 말하기 전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세상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로 가득하다고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단순히 내향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칼 융이 말한 직관적 내향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향성을 단순히 사회적 에너지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지치고 혼자 있으면 충전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융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감을 통해 세상을 경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신뢰하죠. 반면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패턴 숨겨진 의미,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을 감지합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후제에 속합니다. 그들은 표면 아래를 봅니다. 그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느낍니다. 그들은 무의식의 언어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다르다고 느낍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 몽상적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다른 차원에서 세상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진실을 읽어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직관적 내향인의 7가지 특징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유형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특징들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당신이 항상 표면 아래를 본다는 것입니다. 직관적 내향인에게 세상은 겉보기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순한 대화를 나눌 때 당신은 말해지지 않은 것을 듣습니다. 누군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목소리, 톤, 눈빛, 심지어 침묵하는 방식에서 그들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증거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냥 압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에 대한 접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의식적 마음 너머에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징 원형 집단 무의식의 속삭임에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실들의 집합으로 보지 않고 의미들의 그물망으로 봅니다. 이것은 때때로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표면적인 것에 만족할 때 당신은 더 깊이 파고들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당신은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었을까? 왜 나는 이런 느낌을 받을까? 당신은 단순한 답변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진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항상 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눈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황을 읽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죠. 직관적 내향인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치는 더 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회적 신호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신호 너머에 있는 심리적 진실을 감지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당신이 미래를
현재보다 더 생동감 있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능성을 탐색하고 잠재력을 상상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꿈꿉니다. 다른 사람들이 현재의 세부사항에 집중할 때 당신은 큰 그림을 봅니다. 당신은 패턴을 봅니다. 당신은 사물이 어떻게 전개될지 봅니다. 이것은 때때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너무 미래에 살고 있다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을 약점이 아니라 재능으로 보았습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봅니다. 그들은 혁신가, 성우자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모습으로 봅니다. 당신은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몽상가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창밖을 바라보거나 책 속 세계에 빠져들거나 상상 속 시나리오를 끝없이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은 당신을 훌륭한 계획가로 만들지만 동시에 실행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다음 아이디어로 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시작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당신은 과정보다 비전을 더 사랑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당신이 상징과 은유의 언어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직관적 내향인에게 꿈은 단순한 뇌의 무작위 활동이 아닙니다. 꿈은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밤에 꾼 꿈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 의미를 해독하려 합니다. 당신은 우연의 일치를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동시성을 믿습니다. 윤기말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믿습니다. 당신은 자연 속에서 산책할 때 단순히 나무를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무 속에서 성장의 은유를 봅니다. 당신은 강물에서 시간의 흐름을 봅니다. 당신은 계절의 변화에서 삶의 순환을 봅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무언가를 상징합니다. 모든 것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예술가, 작가, 시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어와 이미지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데 능숙합니다. 당신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형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말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는 이런 상징적 사고가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달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그리움과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대나무는 식물이 아니라 굽히지 않는 정신의 상징입니다. 학은 새가 아니라 장수와 고결함의 상징입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이런 상징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그들은 표면적 의미를 넘어 원형적 의미를 감지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공감 능력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당신은 실제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낍니다. 누군가 슬프면 당신도 슬픔을 느낍니다. 누군가 불안하면 당신도 불안을 느낍니다. 심지어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의식하지 못할 때도 당신은 그것을 감지합니다. 이것은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당신을 훌륭한 친구, 상담자, 치유자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안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무게를 짊어집니다. 당신은 그들의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경계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경계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적 전염이라고 불렀습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에 조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집단의 정서를 느낍니다. 그들은 방안의 긴장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말해지지 않은 갈등을 압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파티 모임, 북적이는 장소는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소진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감정적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휴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흡수한 것들을 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당신이 혼자 있을 때 가장 창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고독 속에서 번성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장 깊은 자아가 침묵 속에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자유롭게 방랑합니다. 당신은 아이디어들을 연결합니다. 당신은 통찰을 얻습니다. 당신은 창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브레인스토밍 세션이나 그룹 활동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그런 환경은 종종 방해가 됩니다. 당신은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당신은 조용한 산책 홀로 있는 저녁,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이른 아침 시간에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융은 내향성을 내면 세계로의 에너지 이동으로 설명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에너지를 얻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은 내면 세계로 물러나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직관적 내향인에게 내면 세계는 무한히 풍요롭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디어, 이미지, 가능성, 꿈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필수로 만듭니다. 당신은 충전하기 위해 고독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생각하기 위해 고독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 고독이 필요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자신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당신은 단편화되고 흩어지고 중심을 잃습니다. 한국 사회는 종종 집단주의와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선비들, 수행자들, 예술가들은 고독의 가치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산속으로 물러나고 조용한 방에서 명상하고 홀로 자연과 대화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지혜가 소음 속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당신이 표면적인 관계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깊은 연결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날씨에 대한 잡담이나 비상적인 대화에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의미 있는 대화를 원합니다. 그들은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순간을 원합니다. 그들은 진정성을 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친구가 많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친구들은 깊고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당신은 수백 명의 지인보다 몇 명의 진정한 친구를 선호합니다. 당신은 양보다 질을 중요시합니다. 당신은 표면적으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보다 몇몇 사람과 깊이 연결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처음 만난 사람과도 깊은 대화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예의상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당신은 이미 삶의 의미 존재의 본질, 개인적인 두려움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강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같은 깊이를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선물로 여깁니다. 융은 인간관계에서 진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를 쓰고 살지만 진정한 자아는 그 가면 뒤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자신의 가면을 벗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취약함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깊이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회적 상황에서 지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상호작용은 당신에게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정한 자신이 아닌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은 당신이 끊임없이 의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직관적 내향인에게 삶은 의미의 탐구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존재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자신의 자리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철학, 심리학, 영성, 신화에 끌리게 만듭니다. 당신은 빅 퀘스천에 매혹됩니다.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의식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이런 질문들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들로 뛰어듭니다. 당신은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이런 질문들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당신은 별을 보며 우주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상적인 것에 만족할 때 당신은 일상 너머의 것을 찾았습니다. 융은 평생을 의미의 탐구에 바쳤습니다. 그는 무의식의 상징 꿈의 언어, 신화의 원형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개성화 과정을 겪는다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자아가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이 여정을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자기 발견에 헌신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를 통합합니다. 그들은 온전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은 때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찾는 것은 쉬운 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확실성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직관적 내향인은 이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탐구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한국 문화에는 한이라는 깊은 개념이 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미완성된 감정의 복잡한 층이죠. 그리고 흥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삶의 기쁨과 흐름을 말합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깊이 느낍니다. 그들은 삶의 비극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포용합니다. 그들은 의미가 고통과 기쁨 모두에서 온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는 직관적 내향인의 7가지 특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은 표면 아래를 봅니다. 당신은 미래를 현재보다 더 생동감 있게 느낍니다. 당신은 상징의 언어로 생각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흡수합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창의적입니다. 당신은 깊은 관계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끊임없이 의미를 찾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특징들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당신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아름답습니다. 이 방식은 가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세상에 필요합니다. 세상은 직관적 내향인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표면 아래를 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패턴을 감지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고 치유하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둘째, 당신의 경계를 지키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흡수하기 쉽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셋째,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은 종종 논리와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직관은 다른 종류의 지식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느낄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탐구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넷째, 당신과 같은 깊이를 가진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당신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이런 연결은 드물지만 그것이 발견될 때 그것은 소중합니다. 다섯째, 당신의 창의성을 표현하십시오. 당신은 내면의 풍부한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가져오십시오. 글을 쓰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음악을 만드십시오. 춤을 추십시오. 당신의 내면 세계를 어떤 형태로든 표현하십시오. 이것은 단지 예술적 활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유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의 풍요로움을 세상과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당신의 여정을 존중하십시오. 개성화 과정은 빠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다가 뒤로 물러날 것입니다. 당신은 통찰을 얻었다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나선형으로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문제로 돌아가지만 매번 다른 수준에서 그것을 마주합니다. 일곱째, 당신의 민감함을 선물로 보십시오. 세상은 종종 민감함을 약점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점입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당신이 미묘한 것들을 감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깊이 연결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시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직관적 내향인은 이 작업을 하는데 자연스러운 재능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의 언어를 이해합니다. 그들은 그림자와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함을 향한 여정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기꺼이 불편함을 견디려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통제를 놓아버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관적 내향인이라면 당신은 이미 이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해왔습니다. 당신이 의식했든 하지 않았든 당신은 깊이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추구해왔습니다. 당신은 의미를 갈망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당신은 세상에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당신은 깊이를 제공합니다. 당신은 의미를 제공합니다. 당신은 치유를 제공합니다. 한국에는 마음이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음이나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이 통합된 것 감정과 생각이 하나가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합합니다. 그들은 이성과 감정 논리와 직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다리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더 시끄럽게, 더 표면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깊이보다 속도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의미보다 편의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직관적 내향인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느려질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편안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표면 아래를 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설명 속에서 자신을 보았다면 부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한국에, 당신의 도시에 당신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르다고 느낄 때, 그것이 당신을 고립시킬 때 부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다름은 당신의 선물입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당신의 강점입니다. 당신의 깊이는 당신의 아름다움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심오한 진실은 가장 단순한 곳에 숨겨져 있다고. 그리고 직관적 내향인은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복잡함 속에서 단순함을 찾습니다. 그들은 소음 속에서 침묵을 찾습니다. 그들은 혼돈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당신이 직관적 내향인이라면 당신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십시오. 당신의 깊이를 존중하십시오.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에게 더 외향적이고 더 사교적이고 더 표면적이 되라고 말할 때 당신 자신의 진실에 머무르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는 충분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타당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공하는 깊이는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융의 작업은 우리에게 무의식을 탐구하라고 초대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림자와 마주하라고 초대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해지라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직관적 내향인은 이 초대에 자연스럽게 응답합니다. 그들은 탐험가입니다. 그들은 탐구자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이 여정을 걷고 있다면 계속 걸으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깊이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발견하는 것은 당신 자신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치유할 때 당신은 세상을 치유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이해할 때 당신은 인류를 이해합니다. 이것이 직관적 내향인의 선물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을 연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면서 모든 사람의 내면 세계에 대한 통찰을 얻습니다. 그들은 혼자 여행하지만 그들의 발견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조용히 앉아 이 말들을 듣고 있다면, 당신이 당신의 다름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이 당신의 깊이를 인식하고 있다면 부디 이것을 아십시오. 당신은 정확히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당신은 정확히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여정은, 당신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여정은 정확히 그래야 하는 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 느끼십시오. 계속 보십시오. 계속 탐구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깊이를, 당신의 민감함을, 당신의 직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이것이 융기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진정한 자아가 되라는, 초대 전체가 되라는, 초대 의미를 찾으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관적 내향인이라면 이 초대는 특별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속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직관적 내향인의 삶에는 특별한 리듬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리듬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당신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세상은 밖을 향하지만 당신은 안을 향합니다. 세상은 말하지만 당신은 듣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리듬 속에서 당신은 자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융은 이 둘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외로움은 연결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자신과의 연결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고독을 필요로 하지만 그들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히 그들이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지 못할 때 말입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더욱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백 명의 온라인 친구가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하지만 얼마나 자주 진정한 대화를 나누나요? 직관적 내향인에게 이런 표면적 연결은 더욱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면서 더욱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찾는 것은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좋아요와 댓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이해를 원합니다. 그들은 영혼의 교감을 원합니다. 그래서 직관적 내향인은 종종 과거로 향합니다. 그들은 책을 읽습니다. 오래된 지혜를 탐구합니다. 역사 속 사상가들, 철학자들, 신비주의자들과 대화합니다. 그들은 현재에서 찾지 못한 깊이를 과거에서 찾습니다. 융리체, 헤세, 릴케 장자부 따위들은 모두 직관적 내향인의 친구가 됩니다. 한국의 전통에서도 이런 정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산수화를 그리며 자연과 하나가 되려 했습니다. 그들은 시조를 지으며 내면의 풍경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서재에 앉아 책을 읽으며 옛 성현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들은 직관적 내향인의 원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한국 사회는 많이 변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경쟁 사회는 내면을 돌아볼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집단주의는 개인의 독특함을 억압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직관적 내향인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학창 시절부터 이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당신에게 더 적극적으로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당신에게 친구를 더 많이 사귀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당신이 왜 그렇게 조용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당신은 바뀌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바뀌려는 노력은 당신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본질을 거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외향적인 척했지만 그것은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표면적인 대화에 참여했지만 당신의 영혼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가면을 썼고 그 가면은 무거웠습니다. 윤근 페르손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쓰는 가면이죠. 페르소나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지 못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잊어버릴 때 말입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이 위험에 특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정한 자아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두꺼운 가면을 쓰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들은 적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마도 중년의 어느 시점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윤근 이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변화의 기회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라는 무의식의 부름입니다. 그것은 가면을 벗으라는 영혼의 요청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 순간을 경험했거나 지금 경험하고 있거나 곧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거울을 보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보며 그것이 당신의 삶인지 의문을 가집니다. 당신은 성공했을 수도 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을 수도 있고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성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진정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자아가 되어가는 과정의 시작이죠. 그리고 직관적 내향인에게 이 과정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내면의 세계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상징의 언어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무의식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도구를 사용할 용기만 필요합니다. 개성화의 과정은 그림자와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부인하고 억압한 자아의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특성들,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충동들, 우리가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욕망들입니다. 직관적 내향인의 그림자는 독특합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필요를 그림자로 만듭니다. 그들은 혼자 있고 싶다는 욕구를 이기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깊이를 갈망하는 것을 엘리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민감함을 약점으로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관을 비이성적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그림자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선물입니다. 진정한 그림자는 이런 선물들을 부정하려는 충동입니다. 진정한 그림자는 당신이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거짓 자아입니다. 진정한 그림자는 당신의 진정성을 배신하는 모든 방식들입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진실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다른지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필요가 얼마나 독특한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후회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 타당합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 치유의 일부입니다. 한국 문화에는 한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억눌린 한을 풀어내는 것이죠. 직관적 내향인은 종종 오랜 세월 동안 한을 쌓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억압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침묵시켜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무시해왔습니다. 이제 그 한을 풀어낼 시간입니다. 하지만 한풀이는 단순히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을 지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처를 선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윤근 상처받은 치유자의 원형에 대해 말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직관적 내향인은 종종 이 원형을 체현합니다. 그들의 민감함이 그들을 상처받게 했지만 그 같은 민감함이 그들을 치유자로 만듭니다. 그들의 깊이가 그들을 고립시켰지만 그 같은 깊이가 그들을 안내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고통받아왔다면, 만약 당신이 이해받지 못했다면, 만약 당신이 외로웠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이해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큰 연민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진정한 자아로 만들었습니다. 개성화 과정의 다음 단계는 아니마와 아니무스와의 만남입니다. 융의 용어로 아니마는 남성 안의 여성적 측면이고 아니무스는 여성 안의 남성적 측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성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대립하는 힘들의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종종 이 균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 세계에 너무 깊이 빠져서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직관에 너무 의존해서 실용적인 현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민감함에 너무 집중해서 필요한 강인함을 개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찾는 것은 평생의 작업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당신의 약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향성을 존중하면서도 세상과 건강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면서도 논리와 실용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철학에는 음양의 개념이 있습니다. 대립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힘들이죠. 빛과 어둠, 남성과 여성 활동과 휴식. 직관적 내향인은 이 균형을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고독과 연결되면 세계와 외부 세계 직관과 논리 사이의 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찾을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세상과 함께 흐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내향성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민감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개성화의 최종 목표는 자기와의 만남입니다. 융의 용어로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한 전체성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부분들이 조화롭게 통합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전히 자신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달할 수 있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추구하는 이상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통합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변화합니다. 우리는 더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더 진정해집니다.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직관적 내향인에게 이 여정은 특별히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이 온전함을 갈망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더 깊은 의미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진정한 자아를 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길을 걸으면서 당신은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향적일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고독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깊이를 갈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것들을 수치가 아닌 힘으로 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것들을 약점이 아닌 선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당신의 부족을 보내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당신은 당신과 같은 깊이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이런 연결들은 희귀하지만 그것이 발견될 때 그것은 변혁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당신은 설명할 필요 없이 이해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당신은 소속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융근 집단 무의식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심리적 유산이죠. 그리고 직관적 내향인들은 이 집단 무의식에서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들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눈빛으로 합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연결됩니다. 그들은 영혼의 수준에서 인식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아직 당신의 부족을 찾지 못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기 있습니다. 당신처럼 느끼는 사람들, 당신처럼 보는 사람들, 당신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될 때 당신은 그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신의 고독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외로움으로 보지 말고 준비의 시간으로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깊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물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당신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직관적 내향인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그들과 자연의 관계입니다. 그들은 종종 자연 속에서 깊은 평화를 찾습니다. 숲을 걷거나 바다를 바라보거나 산에 오르는 것은 그들에게 단순한 레크리에이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실천입니다. 그것은 재충전입니다. 그것은 귀향입니다. 자연은 직관적 내향인에게 말을 합니다. 나무의 흔들림, 물의 흐름, 새의 노래, 바람의 속삭임.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의미를 가집니다. 자연은 그들에게 은유입니다. 자연은 그들에게 거울입니다. 자연은 그들에게 선생님입니다. 한국의 산과 강은 수세기 동안 시인들, 예술가들, 명상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지리산의 웅장함, 한강의 흐름, 설악산의 아름다움. 이것들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영혼의 풍경입니다. 직관적 내향인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압도되거나 혼란스럽거나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자연으로 가십시오. 산책을 하십시오. 나무 아래 앉으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자연은 당신에게 관점을 줄 것입니다. 자연은 당신에게 평화를 줄 것입니다. 자연은 당신에게 당신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관적 내향인은 그들의 유산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깊이, 당신의 민감함, 당신의 통찰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입니까? 융은 우리 각자가 세상에 독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만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관적 내향인에게 그 선물은 그들의 깊이입니다. 그들의 통찰입니다. 그들의 지혜입니다. 당신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에서 당신은 당신의 독특한 관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깊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의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표면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수정, 즉각적인 만족, 쉬운 답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깊이에서 옵니다. 진정한 치유는 깊이에서 옵니다. 진정한 지혜는 깊이에서 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깊이의 수호자입니다. 당신은 의미의 수호자입니다. 당신은 영혼의 수호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소명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숨기지 마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당신을 당신의 모든 민감함과 깊이와 직관을 가진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세상은 당신의 목소리를 잃습니다. 당신이 숨을 때 세상은 당신의 빛을 잃습니다. 당신이 순응할 때 세상은 당신의 독특함을 잃습니다. 그러니 나타나십시오. 말하십시오. 빛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역사 속에 지금 이 순간에 당신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처럼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처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하는 다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깊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미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영혼씩, 한 번에 한 대화씩, 한 번에 한 통찰씩. 이것이 직관적 내향인의 길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신성합니다. 그러니 계속 걸으십시오. 계속 느끼십시오. 계속 탐구하십시오. 계속 당신이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깊이를, 당신의 지혜를, 당신의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뒤를 돌아볼 때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볼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볼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졌는지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독한 순간, 모든 오해받은 순간, 모든 투쟁의 순간이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성취이기 때문입니다.